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14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비상, 초비상. 요 멘트, 롤드컵을 보면서 즐겨하는 멘트. 롤드컵 중계하는 로이조님, 저랑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3위일체, 로이조. 부부스. 또 어떤 분은 또, 누구냐. 35만 유튜버. 구독자 35만 유튜버. 갑자기, 강호발님. 예, 강호발님. 목소리 비슷하다고. 로이조 50만. 나 1만. 예. 자, 갑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대안했지. 예, 대안마저도 사실 지금 많이 막혀있는 그런 상태죠. 기존 차주 이자 2배. 제가 요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드린 이유는 겁먹고, 뭐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미리 대비하시라. 미리 대비하시라. 언론에서는 기존 차주들 금리 인상으로 날벼라. 이런 이야기 하지만요.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한 40대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2.7%, 네, 5년간 잘 버텨왔습니다. 지금 변동 이제 바뀌면 5.12%, 이자 부담이 2배로 늘어납니다. 뭐 원금 100만 원, 이자 100만 원 이렇게 갚아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원금 100만 원, 이자 200만 원을 갚아가야 됩니다. 사실 한 달 가계 저축액 100만 원도 힘든 가구가 많거든요. 좀 힘들어지죠. 또 다른 B씨의 경우를 보면 집을 2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출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5억 원 주담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2.37%의 금리가 4% 후반, 이자 부담이 2배로 늘어나면 한 채를 처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린다. 이 이야기를 제가 1년 전부터 뭐 틈날 때마다 했습니다. 이 차트표 언론에서는 한번 띄워주고 지나가 버리지만 저는 계속 추적해서 알려드리잖아요.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자, 2019년 가을부터 시작돼서 2021년 가을까지 굉장히 저금리 구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4% 후반 5% 여기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버텨낼 수 있나요? 힘듭니다. 무리하게 욕심냈던 사람은 위기를 맞이하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에게는 또 기회가 오고 이 자본시장이 늘 돌고 돌아요. 코인 올라서 난리 났죠. 그러면 또 뭐 거기에 또 무리하는 사람 나오면은 또 쓰러지는 사람 나오면 또 누군가는 기회를 얻고 계속 돌아가지. 이번 기회가 지나가고 영영 떠나버리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주간 실거래 지수 부산 낙폭을 조금 키웠습니다. 전세 플러스 대 플러스가 아닌 느낌이죠. 네, 서울, 경기, 인천 낙폭을 상승폭을 굉장히 많이 반납했고요. 인천은 어느덧 보합입니다. 서울 잘 나갈 때 불과 서너 달 전에 이거 주간 실거래 지수 0.32였습니다. 0.32. 난리 났었습니다.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부산 2년 3개월째 지금 지수 마이너스죠. 자, 정책자금 대출 무진장 풀어대고 막 언론에서 한 번씩 이렇게 표 만들어서 나오죠. 저는 계속 추적합니다. 예. 23년이 아주 특별했다. 정책 자금만 기본 40조 깔고 그리고 은행 자체 주담대 40조 깔고 기본적으로 매년 80조 정도 깔고 시작하는데 23년도에는 특례 보금자리는 40조가 덧붙여져서 대출액이 어마무시했었죠. 24년도 마찬가지였지만 신생아 특례 많이 받아가지 않았죠. 아직 25년도에 대한 특례 부분이 아직 이야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곳간이 많이 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거 해줄까? 이거 해주면 뭐 집값은 지탱하고 기업들이 나자빠지겠죠. 자, 쿠팡알리 댓글 제가 제일 빨리 나자빠질 것 같아요. 지원 사격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매도 물량 6만개 전후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전세 물량 월 평균 3,000건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 절반이 갱신이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전세는 한 달에 한 1,500건 정도 이루어지고 매물은 8,200개. 그래도 보통 시장이 안정기다 하면 9,000개 정도의 매물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부족한 상황. 근데 갱신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물량도 많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이에요. 월세 물량 7,000개. 아파트 거래량 10월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9월과 10월을 평균 내보면 올해 한 해 평균적인 2,300건대의 거래량 정도 11월이 수상합니다.
지금 거래가 20% 이상 신고되었거든요. 거래는 400건. 자, 그럼 100%로 환산해보면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나요? 한 2,000건 정도 나오겠죠. 그 전보다 아무튼 요때가 거치고 나면 야, 이제 진검승부의 시간이 오는 것 같다 했는데 거래량이 약간은 위축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요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면 1880건, 2000건을 하회하는 거래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 25년 되면 또 돈 풀어줄 거다. 2025년대 풀어줘야 될 돈을 지금 풀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은행이 대출 뭐 40조 이렇게 예정되어 있지만 그거보다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건당 거래대금은 4억 1천 수준. 대구가 요게 한 3억 5천 정도 수준 나오거든요. 건당 거래대금이 평균적인 거래금의 이 평균입니다. 50%, 상위 50%가 아니고 상위 30% 되는 사람이 4억 천 정도에 산다고 보면 되고요. 대구는 3억 5천. 부산 많이 떨어졌잖아. 대구는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세종은 또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광주, 대전 뭐 별반 차이 없거든요. 자, 아무튼 부산 사람들은 대구 사람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20% 정도 더 비싼 집을 보유하고 있다. 이 대도시에 살면서 집값이 올라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집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도 생깁니다. 소득은 비슷한데 대출 더 많이 내서 집 사야 되거든요. 자, 거래량. 자, 쌍봉 이후에 다시금 조금 침체되는 모습. 21년도 끝자락 침체되었다가 22년도 별 힘 없었거든요. 이때는 대선이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반짝 살아나는 구간이 있긴 했지만 25년 뭔가 이슈가 있나요? 침체의 향기가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습니까? 탄광 속의 카나리아처럼 저는 계속 울부짖었지만 뭐 듣는 사람만 듣고 대비할 사람만 대비해야겠죠. 어쨌든 유비무한 대비 미리 해서 손해보는 거 없더라. 남들보다 한 템포 늦게 들어간다고 해서 상관없더라. 자, 고가의 아파트. 여기 지금 테넌바움 이런 것들 거래량이 조금 더해지는 것 같은데요. 테넌바움은 11월 달 거래. 테넌바움이 11월 달 거래로 더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6억 이상 11월 들어서 거래가 진짜 급감입니다. 진짜 급감이에요. 이미 거의 뭐 반토막 나다시피 한 거 9월 달에 경험했지만 요 두 개를 평균 내보면 600건대의 거래량이 뭐 400건대로 주저앉았다. 그랬던 것이 다시금 300건 아래로 주저앉을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뭐 분양권 시장도 조금 맛이 간 상태. 전세 월세도 이전만큼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느낌. 전세 가격 요거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한창 때 2억 5천까지 찍었던 건당 전세 대금이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순차적으로. 근데 주간 실거래 지수는 계속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주간 실거래 지수 플러스? 여기서부터 플러스였어요. 그래 요때는 이해가 간다. 플러스 이해가 간다. 근데 꺾인 이후에도 좀 뭔가 좀 이상해요. 뭐 대구는 전 월세를 합친 전체 임대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느낌인데 부산은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뭐 예년과 비슷한 작년 2년 전과 비슷한 수준은 나옵니다. 근데 2년 전과 비슷한 수준의 임대 거래량이면 문제가 있죠. 왜? 23년도에 어떤 구간이 있었나요? 23년도에 이 아파트 임대 거래량이 폭발했었죠. 왜 폭발했나요? 물론 입주 물량도 많은 부분이 있었지만 뭐 전세 사기 이 부분이 많이 부각되면서 아파트로 다 튀어 해서 거래량이 늘어났는데 계속 높은 비율을 유지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거래 가격 짚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고가 아파트 좀 건너뛰고 9억 8억. 자, 거의 뭐 신축급의 아파트.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2년차가 도래했습니다. 거의 4,000세대에 해당하는 이곳. 거래량이 그 세대 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죠. 집값 비싸거든요. 8억이 넘어갑니다. 제곱미터당 1,000만 원 정도 금액. 뭐 눈에 띄는 거래가 있나요? 뭐 조금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계속 그 상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2억까지 갔던 것이 7억 5천. 요 관계 삐쭉 치솟아 오르면은 우아하지만 또 낮은 실거래 가격도 눈에 띄곤 합니다.
차트를 보고 있노라면 요 차트만 좀 눈여겨봐 주세요. 가격 뭐 실거래 가격 관심 있는 단지 있으시면은 뭐 영상 끝나고 나서 아파트 툼이 들어가서 조금 더 살펴보시기를 하시고요. 음, 많이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이 주간 실거래 지수가 2년 3개월째 지금 마이너스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뭐 부산 거래량 좀에 늘어나고 뭐 가볼라 싶더니만 웬걸 11월 달 되니까 바로 또 거래량이 또 10월 달보다는 또 많이 줄어드는 그런 거래량 흐름 순서를 보여주고 있더라. 오늘 PF 관련된 뭐 대책 정부 그 나왔었는데요. 한 페이지 읽다가 집어 던져버렸어요. 왜? 좀 어이가 없는 게요. 그 첫 페이지 지금 24년 지금 11월이잖아요. 근데 첫 시작하는 문장이 보고서에 시작하는 문장이 2023년 12월 기준으로 230조의 PF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 PF 이자율 한 15% 정도 평균적으로 된다 그랬거든요. 그동안 이자만 얼마나 많이 늘어났겠습니까? 200억에 200조에 200조에 15% 하면은 무려 30조거든요. 이 중에서 뭐 230조 중에서 부실 규모가 10% 넘어간다. 수십조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홍콩발 ELS 사태 뭐 몇 조 원 손실 그 얼마나 언론에서 난리였습니까? 수십조가 날아갑니다. 또 헛소리 나는 거 있죠. 헛소리 나는 또 사건이 있습니다. 허그 뭐 전세 보증이나 이런 사고 때문에 이 4조 원의 손실을 24년도에 거의 4조 가까운 손실을 떠안는다고 하죠. 야, 이거 집 안 바치고, 그 뭔가요? 얼마 전에,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영국, R&D, 뭐 R&D 자금이나 뭐 이런 쪽으로 지원해주면은, 야, 훨씬 더 나중에 일자리가 더 많아지고 경제가 더 성장하고 더 좋아지면은 알아서 집값은 오를 텐데, 지금 당장에 집값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경제도 조금 지금 이미 뭐 피크아웃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경제도 이미 좀 고꾸라지는 느낌이 들죠. 주가 지수 막 빠지고 이런 거 보니까 좀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부 또 뉴스 채널에서는 이거 큰 문제 아니다. 지수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코스닥 지수를 살펴보시면은 알테오젠 오늘 올해 연초에 한 7만 원, 8만 원 하던 가격이 지금 40만 원을 넘어갔거든요. 시총 1위 주인데요. 그러면 그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나면 지금 사실상 코스닥은 작살이 났죠. 아예 지수가 거의 뭐 700 뭐 이 정도 느낌인데요. 거의 한 600대까지 거의 뭐 600 넘어가나? 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뭐 삼성전자 때문에 이게 그렇지 나머지는 괜찮다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부적인 업종들 찾아가 보면 석유화학단지 이런 것들 뭐 여수산단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엄청나게 고전하고 있더라. 왜 고전하고 있냐? 고전하는 건 눈에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냐? 중국이 그 기간 산업이라고 그러죠. 이게 엄청나게 큰, 이 설비를 갖춰야 되는데 엄청나게 큰 걸 이미 갖춰버렸거든요. 단가 경쟁에서 안 되죠. 뭐, 포스코, 철강, 철강 이쪽으로 보면은 뭐 중국에서 철판을 수입해와서 하는 게 더 낫죠. 가격 경쟁이 아예 되지 않죠. 뭐 일부 뭐 방산이나 이쪽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좋지는 않다. 그거 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생존의 문제로 가는 것 같습니다. 부디 제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제가 탄광 속에 카나리아 마냥 야, 어떤 위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니는 맨날 떨어지는 이야기만 하냐 아마 이런 사람들은 시청자 중에서는 이제 거의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요. 어떤 위기가 다가오는구나,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것을 기회로 삼는 길을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뭐 물량 정리할 건 좀 정리하고 몸을 좀 가볍게 해서 가는 길을 선택할 것이든지 예, 일단 알고는 뭐 대처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르는 채로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날벼락이 떨어졌네? 대책이 없습니다. 단돈 1,000만 원 구하려고 해도 대책이 없어요. 시청 감사합니다.